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질문 먼저 쭉 체크하고 갈게요. 27쪽. 29, 30, 31, 32, 33, 34. 됐어? 거의 그만할게요. 거의 38, 39, 40쪽, 41쪽, 42쪽, 5-3. 5-3번.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저 세는지도 모르겠어요. 5-3번 볼까? 페이지 42쪽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의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fx 그리고 x의 4승 ax 제곱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b 얘가 이걸 만족시킬 때 F 마이너스 1 더하기 F1.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어쨌든 a,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fx를 연속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걸 써먹기 위해서 우리는 fx를 구할 거야. 양변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겠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x의 4승 더하기 ax의 3승 더하기 b를 만들 거야. 근데 여기 조건이 필요하죠. x는 x제곱 빼기 1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값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0. 그럼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에서 0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숫자는 될 수 없는 값이야. 마이너스 1과 x는 1이라는 값이 될 수 없다라고 잡아야지.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고? x가 1이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되겠지? a하고 b는 있으니까 얘네들을 cd로 잡자. 오케이.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가 분자가 4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분모에 있는 2차 함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연속이 되면 됩니다. 그 연속이 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야. 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4승 ax의 세제곱 b가 얘가 c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치? 또 x가 1에서 연속이려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4승 ax의 3승 b가 얘가 d랑 같아져야 되지. d. 오케이. 자, 그럼 이 조건에 의하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a 더하기 b 이게 0이 되고 밑에서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돼야겠지. 그럼 a, b 구할 수 있겠네. 요놈과 요놈을 연립하면 a, b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건 a 빼기 b가 1이라는 것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두 가지를 연립해서 a와 2a 0, a는 0이네요.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a와 b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극한을 구하면 그 값이 c하고 d가 되는 거야. 위에다가 a하고 b 다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1 분자만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x의 4승 마이너스 1이 남은 거잖아. 이런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되지. 뭐 더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대로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약분하고 난 다음에 대입하면 2가 될 거고
그지?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1 더하기 1, 2 된 거야. 자, 아래서도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1 하면 약분하고 얘도 2가 돼요. 결국에는 f-1도 2고 f1도 2인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두 가지 값의 합 찾아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응?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지. 큰일 났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이용해서 미정대수의 결정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얘하고 얘가 곱해져, 이 두 개가 곱해져서 얘가 돼야 돼. 그치? 맞아? 근데 이게 2차고 얘는 4차니까 fx는 몇 차야? fx는 2차일 거야. 자, 그지? 근데 초고차는 x 4승이잖아. 그 fx는 x 제곱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그지? 보니까 여기 x에 대한 2차항과 1차항이 없어요. x에 대한 2차항과 1차항이 없어. 둘 다 0이라는 얘기지. 얘하고 앞에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1하고 얘하고 곱해서 없어지려면 2차항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상수항, 그 다음에 1차항하고 2차항이 나올 수 있는 건 요놈하고 얘 상수항을 곱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2차 아니요? 네. 왜죠? 2차? 여기에 1차가 없잖아. 네. 1차가 없으니까 1차 곱하기 1차는 나올 수가 없지. 그쵸? 그지? 2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이 2차항과 상수항, 요 2차항과 상수항이 곱해진 것밖에 안 돼. 그게 0이 되려면 상수는 1일 수밖에 없겠다. 파이 잘못했어요. 그지? 이렇게 해야 돼. 뭐가? 분명히 뭐가 잘못했어요. 어? 마이너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1과 아하, 이게 얘랑 곱해지고 얘는 얘랑 곱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이제 x제곱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1차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1차항은 여기 상수하고 1차랑 곱하고 이 1차랑 상수항이랑 1차를 곱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에 1차항이 없으니까 이쪽에도 없어야지. 있으면 여기에 1차항이 나왔겠죠. 따라서 이게 fx가 되는 겁니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론을 통해서 극한값 같은 거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야. 이 푼 거야 이게 지금. 선생님 근데 왜 저기 x 제곱 더하기 1이 바로 나와요? 왜 1이 바로 나와요? 상수하게 뭘 들어온대 너 새끼야. 여기 있어요. 이 1밖에 아니야. 이 x가 나올 수 없다니까. x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에 1차항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둘이 곱한 게 나오겠지. 네. 그럼 x가 안 들어가면 맞는데 왜 그럼 바로 상수하는 1인 거예요? 상수항이 1이 되는 게 얘하고 이게 뭔지 몰라. 이 곱해서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x제곱이 없잖아. 여기 x제곱 있어 없어 여기. x제곱이 없다는 얘기는 x제곱 앞에 개수가 0이니까 거기로부터 정한 거고, 그다음 x도 없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도 0이라는 걸 판단한 겁니다.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건 뭐 수것도 없는데 네 머리에 대해서. 자, 우리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인 함수 fx와 gx가 있어. 응? fx도 연속, gx도 연속. 둘 다 연속이야. 뭐 어떤 하나의 점일 수도 있고, 이 연속이라는 게 x는 a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도 있는 거야. 뭐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인 두 개의 함수는 그들이 갖는 성질이 극한의 성질하고 똑같아. 우리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뭐였었어?
극한값을 갖는 두 함수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가 얘네들이 갖는 값이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다면 k 곱하기 fx도 k 곱하기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고 fx와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단 나눌 때는 얘는 0이 되면 안 되지. 여기 나와 있는 베타 값이 0이 되면 안 돼.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한다. 그지? 구할 수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나누기 베타로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속도 똑같아요. 연속이라는 수 두 개는 k를 곱한 실수배를 곱한 이 값도 연속이고 fx와 gx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단 요 나눌 때는 분모로 가는 요 값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로 가는 값이 0이 되면 안 돼. 요걸로 이제 어차피 문제를 만들 거야.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을 때 항상 연속이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가장 기본적인 단항식짜리 함수들 fx를 x라고 gx를 x제곱이라고 줄까? fx가 x야. 연속이지. gx도 연속이지. 이 연속인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을 곱해요. 3x. 요게 이렇게 가겠지.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겠지? 연속이지. 끊기는 거 없잖아. 그지? 내가 분필 안 띄고 쭉 그리잖아. 연속. x하고 x제곱을 더해. 그럼 얘도 연속일 거 아니야. 2차 함수 그리면서 연속 아닌 적 있어? 다 연속이잖아. 그지? x하고 x제곱을 빼. 이건 위로 블록 되어 있는데? 위로 블록. 그거밖에 바뀌는 거 없겠는데? 이것도 연속이지? x하고 x제곱을 곱해. x 3승. x 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고 다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그리고 x제곱분의 x. 얘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x가 0인 점에서는 연속이 아니야. 왜?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x가 0을 빼야 되는 거야 반드시. 연속인 두 개의 함수는 어떤 식으로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값으로 나누어도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 44쪽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하고 갈까요? 1번 개념 체크 1번 3x 4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2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상수 1차, 2차, 3차, 4차 이 모든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인 거야. 연속인 구간을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구간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어져 있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연속 안 되는 지점이 있지? 네, 0이요. 분모가 0이 됩니다. x로 묶어서 x 빼기 1, x는 0과 x는 1에서는 불연속이지. 여기 구간으로 표시하려면 여기다가 0 빼고 1 빼야 되고 이쪽 음의 무한대 이쪽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0 0 컴마 1 1 컴마 무한대에서 연속입니다. 연속이 되는 구간은 여기까지 다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1보다 큰 구간 이 세 개를 나눠서 표시한 거야. 빨리 써야지 안 들려. 쌤, 세 번째 그때 아이 쓰면 안 된다. 농담입니다.
i는 안 나와. 알아요. 그죠? 했어요. 수1 이후부터 i는 아예 안 나옵니다. i는 아예 안 나와. 자, fx가 3번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누었을 때 반드시 불연속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없어요. x의 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값은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따라서 3번의 경우에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야. 이렇게. 연속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6번, 필수제 6번 보겠습니다. 필수제 6번 보면 fx가 x 빼기 2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gx가 x제곱 더하기 1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야.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는 fx에다가 3 곱해요. 3fx 연속이지. 그치? 연속인 함수의 실수배인 함수는 연속인 함수야. 여기서 연속인 함수 gx를 뺐어요.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정처럼 머릿속에서 실수배 뺐어. 연속. 그지? 니은.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얘는 연속. 연속이지? 디귿. 이때만 조심하라 그랬어. 나누기잖아. 나누기.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고 여기 x 빼기 2잖아. 그치? 분모는 0이 되는 값이 없지. 따라서 얘도 연속. 리을. 리을에 보면 fx분의 gx.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분자와 분모가 바뀌는 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0이 되는 값이 있지. x는 2에서 불연속이지. 따라서 얘는 불연속인 거야. 연속인 함수는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되는 거라고. 리을의 경우에는 x는 2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연속의 정의가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들이 같아야 되잖아. 함수값, 극한값 같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데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불연속이 된다. 연속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연속의 정의로부터 연속함수는 어떤 거다? 그 연속하면 연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그지? 이런 거 했잖아. 그리고 나서 미정계수의 결정,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어떤 미정계수들을 결정하는 걸 받고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야기했어. 이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야기한 다음에 연속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함수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함수들은 이런 함수들이죠. 1차, 2차, 유리, 무리,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지수하고 삼각, 지수, 로그, 삼각 함수들을 알고 있지. 그치? 뭐 이들 중에서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정근선에서 불연속이고,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근호안이 0보다 작은 쪽에서 불연속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연속이지.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연속인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 안에서만 연속인 거고, 지수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로그함수는 진수가 0보다 큰 범위, 로그에 a의 x가 이렇게 나오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인 거지.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만 연속인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아예 정의되지 않고 있으니까.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은 모든 범위에서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탄젠트 함수만 정근선에서 끊기지. 다행히 우리가 다루는 범위에서 얘네들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미적분에서 다룰 거고, 여러분들이 수투에서는 여기 나오는 정도만 다룰 건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연속인 함수, 어떤 주어진 구간 안에서 A,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a와 b 사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렇겠지? 분수함수가 있어. 이렇게 있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놓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연속이지. 네.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고 네.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네. 맞아? 다시 함수가 연속인 구간에서는 이 함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최대 최소의 정리. 이 최대 최소의 정리의 의미가 지금 이런 거야. 아니, 연속인 구간 안에서 함수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1차 함수가 있어. 얘를 갖다가 a부터 b까지 잘랐어. 그럼 이건 최대가 어디고 최소가 어디야? B. a에서 최소값을 갖고 b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 그지? 막스마. 무리함수가 있어. 무리함수. 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연속인 구간이야. B가 막스마. 얘는 최대값, 여기는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지? 자, 2차 함수만 약간 더러워.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 연속함수니까 a부터 b까지가 있어. a부터 b까지. 어디가 최대야? B가 막스마. b에서 최대값.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야. 2차 함수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분수함수가 됐던,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주어진 구간에 포함됐는지만 확인하면 돼. 왜? 점근선이 포함되면 거기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최대 최소가 없는 거야. 근데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러면 얘도 연속함수거든. 그 연속인 구간 안에서는 양 끝값에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1차 함수는 말할 것도 없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네 가지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가지밖에 없어요. 얘네들 어디에서 자르든 한쪽이 최대, 한쪽이 최소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구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 정하면 돼. 알겠니? 다만 2차 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는 양 끝값과 꼭지점을 비교해라. 양 끝값과 꼭지점. 그 중에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인 거야. 알겠니? 최대 최소의 정리에 필요한 조건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근데 그 주어진 구간이 반드시 닫히는 구간이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최대 최소 정리에서 어떤 부분이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양 끝값이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맞아요. 전 끝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안녕히 가세요. 예를 들어, 여기 돼 있어.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 이건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1은 안 들어가고 2는 닫혀 있지. 여기 1차 함수가 있어. y는 뭐 x 플러스 1 돼 있어. 그러면 1하고 2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1은 안 들어가고 2는 들어가는 거야. 원래 1에서 최소값이잖아. 근데 1에서의 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여기 1,2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 2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진 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지. 그럼 1에서의 값은 이 함수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최소지만 최소값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하지만 최대값은 있죠? 최대값은 2에서 3을 갖습니다. 알겠니? 최대 최소의 정리에 있어서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건 최대와 최소가 모두 존재한다의 조건인 거야. 응?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인데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열린 구간이 포함되는 순간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연속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연속이 아닌 함수는 모두 다 최대 최소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구간이 잘렸어. 이렇게 잘렸다고 할까? 닫힌 구간이야. A부터 B까지 요 점을 포함하는 거야. 와서 얘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에 보면 A에서의 값이 최대값인 거야. 알겠니? 그치? 불연속이지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얘하고 얘 비교하겠지. 더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이 값이 올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러면 최대값은 없는 게 되는 거야. 얘가 제일 높은데 이 값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는 거지. 최대 최소의 정리는 반드시 있다의 기준이 최대 최소의 정리지. 최대 최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열린 구간이거나 불연속일 때도 최대 최소는 그럼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수학에서 적어도 뭔가 법칙이다, 뭐 정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거든. 이해하십니까? 생각보다 문제는 단순하게 나옵니다. 46쪽에 7번 문제 보시면 46쪽에 필수예제 7번 주어진 함수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7번에 1번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예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구간이 마이너스 1,2 닫힌 구간 연속 닫힌 구간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주어진 2차 함수에 대하여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지점을 구해야 돼.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됐죠. 1,2가 된 거야. 자,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로부터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지. 2는 이 정도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은 한 이 정도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2일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양끝 값과 꼭지점 중에서 최대값은 꼭지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2겠네. 뭐 필요하다 2도 구해 놓으면 이게 1이니까. 응? 최대 최소는 y 값을 구하는 거야. y 값. 위 아래를 위 최대 최소인 거야.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2.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별거 없지? 응? 있어? 진석 질문 괜찮아? 두 번째 분수함수입니다. fx가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정근선이야. x는 1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주어진 구간이 2,4야. 그럼 이 안에는 대입. 이 안에는 불연속인 지점이 없지. 이 구간에서는 이 연속인 거야. 연속. 주어진 그래프가 x는 1과 y는 1을 정문선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불연속인 함수인데 1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는 2부터 4까지의 값을 갖는 거야. 그럼 x가 2일 때가 최대, x가 4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지? 그럼 2를 대입하면, 근데 2 대입하면 1분의 3 되겠죠?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 3분의 5. 4 집어넣으면 3분의 5 최소값은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므로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응? 7-1번에 2번도 하나 넣어볼까요? 7-1번에 2번 무리함수도 하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1번에 2번을 보면 함수 fx가 루트 2x 플러스 1 얘가 이런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0에서 출발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로 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응? 여기 주어진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출발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인데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0,4가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인 함수거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둘 다 크잖아. 이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 따라서 그냥 우리는 0을 하나 대입하고 0을 대입하면 1 되고 저기 4를 대입하면 3이 돼요.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요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거야. 아니, 얘가 더 컸으면 얘가 최대고 얘가 작으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라고.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면 좋지. 0에서가 아래 있고 4에서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고 여기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 하더라도 양 끝값에서 갖는다고. 알겠냐? 무리함수하고 분수함수는 연속이라면 반드시 갖는다. 알아둬라. 네? 연속함수의 성질, 그 다음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값 정리. 이것도 이름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야. 옛날에 중간값 정리라고 했었거든. 네.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붙이지 말라고? 이건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와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매우.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하면 이런 거야. 사이값 정리도 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페이지 44쪽에 보시면 44쪽 함수 fx가 있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연속. 응? 함수 fx 닫힌 구간 a, b 연속. 그리고 이제 조건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 fa하고 fb가 달라.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높이가 달라는 뜻이야. 높이가 달라. 그러면 fa하고 fb 사이에 k라는 값이 있어. k를 하나 정해. 아무거나 상관없어. fa하고 fb 사이에 k가 하나 있는 거야. k가 하나 있으면 fx하고 k가 같아지는 이렇게 이것을 만족하는 c라는 값이 반드시 a하고 b 사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봐봐. 여기에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여기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a에서의 값과 b에서의 값이 높이가 달라. 그리고 얘가 연속이야. 이렇게 연속이야. 이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f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fa가 되겠지? 이 말에 의하면 저 fa하고 fb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k라는 값이 하나 있어. 근데 저걸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FB 위선 FB라는 기. 상관없어. 뭐 써있어 없잖아. 최대값이 fb 이런 거 없잖아. k가 여기 하나 있어. fa하고 fb 사이에. y는 k라는 직선을 쭉 연결하는 거야. y는 k를 연결해. 그러면 fx하고
요 fx라는 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존재하지. 뭐 이거 좀 내려와. 여길 지나가. 그럼 만나는 점이 한 개 존재할 수도 있지. 그지? 적어도 한 개라고 하는 건 하나 이상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을 C라고 하면 요 C라는 값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저기 섬진강에서 연어를 열심히 키우시던 자연산 연어를 키우시던 분이 이런 거지. 섬진강에 있는 뭐 상류 지점에 연어의 특징은 아시죠? 연어요? 어. 민물 생산인가요? 민물 연어인데 연어들이 보통 알은 상류에서 나요. 그리고 밑에 가서 놀다가 또 알날 때 되면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연어가 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상류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하류가 있으면 여기 태어나서 내려와서 놀다가 알날 때 되면 올라가는데 이 연어는 이제 그 알날이 천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어부한 분이 봤어요. 얘들 막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 알나러. 그럼 가만 내비둬. 왜? 알 낳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시 또 연어가 생길 거 아니야. 다 낳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쯤에 여기다 그물을 칩니다. 쭉 그물을 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연어들은 다 걸리겠지. 그지? 이게 바로 이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연어들의 움직임은 연속적일 거고 뿅 하고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물을 따라서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올라간 연어들이 내려오는 게 분명하다라면 그 연어들의 움직임은 연속적일 거기 때문에 그지? 하류와 상류라고 하는 양 끝점의 높이가 다른 상태에서 둘 사이에다가 그물을 친 거야. 그럼 여기서 반드시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에어컨의 온도 센서도 똑같은 거야. 뭐 이제 17이라고 하는 온도를 맞췄는데 뭐 10도에 떨어질 일 없으니까 한 23도를 맞췄을 때 얘네들이 처음에 실내 온도가 한 29도쯤 됐어. 에어컨을 틀어. 그럼 에어컨을 틀어서 그 온도가 변해가는 게 29도였던 게 딱 틀면 23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얘네들이 천천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천천히 그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23도에 걸리겠지. 그러면 얘가 찬바람을 내는 뭐 그 가스를 주입을 안 한다든가 아니 실외기가 안 돌아가면서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작동해서 다시 내리겠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29와 29, 23보다 작은 온도 사이에는 반드시 23도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그 원리야. 실제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림질. 우리 바이메탈이라고 해서 두 개의 금속반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른 금속이야. 하나는 열 팽창 계수가 높은 거고 하나는 열 팽창 계수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하나는 한 100도쯤 되면은 확 휘어버리는 거고 팽창이 돼버리는 거고 하나는 한 150도쯤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붙여놓고 딱 붙여놨어. 이 양 끝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닿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다리미를 연결하고 온도를 올려.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100도가 넘으려고 하면은 얘가 휘어버리는 거야. 휘어지면서 전류 공급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바이메탈의 원리라고. 이것도 온도의 흐름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맞춰놓은 거 아니야. 알아들어? 이런 게 얘네들 말고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전기의 흐름을 보냈다 안 보냈다를 가능하게 한 게 반도체고, 그러니까 도체는 계속 전기만 보내는 거고,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물질도 있는 거잖아. 근데 반도체는 그 중간인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이 사이값 정리가 없었으면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 화재 할 때도 화재 예방하는. 그죠, 맞아요. 화재도 마찬가지로 연기를 감지할 때 연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센서가 발동해서 경보를 울리고 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스프링클러 터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정보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값 정리다 보니 수학에서는 근의 개수를 구할 때 써먹을 겁니다. 근의 개수. 자, 여기 x축이 있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의미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 요게 x축이야. x축. 야, 요 함수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방정식의 근이야. 근데 여기 어딘가에 a에서의 값이 음수야. 그리고 b에서의 값은 양수야. 근데 얘가 연속이야.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야. 그럼 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지. 되는 거지. 맞아? 아, 물론 얘네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안에 근이 3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건 적어도 1개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적어도 1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 이해하시? 봐봐. 필수 예제 8번. 자, 1번에 주어진 문제 이렇습니다. 8번에 1번은 x 3승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요 방정식의 근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실근을 갖는 게 어디냐? x축이 있어. 그러면 기억이 뭐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0, 1, 2.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억니은들 리을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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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를 묻는 거야. 3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연속 조건은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린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두고 저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고 그리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1, 1, 1 3 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8, 8, 16 18, 17 17 되겠다. 얘기가 이런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2고 1일 때가 3이고 이때가 17이래. 여기서 1은 무조건 그 이 함수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겠지. 그지? 단순하게 그리면 그지 않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근이 존재하는 건 0과 1이라는 이 구간에서 봤겠지. 근거가 뭐야? F0이 마이너스 1이고 F1이 3인데 F0이 마이너스 1이고 F0이 마이너스 1이고 F1이 3인데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과정에서 X축하고 적어도 하나에서 만나야 되지.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와.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번에 있는 걸 보면 모든 실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f-2가 2 f-1이 3 f0이 마이너스 2 f1은 마이너스 1 f2는 2 봐라.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요. 근이 어디 있네요. 보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지. 네. 그러면 이 사이에서 바뀌었네. 그치? 얘는 마이너스 1,0과 1,2라는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식을 가지니까 최소 2개의 근을 갖는 거지. 이해하니? 오케이. 이해가? 응?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이 앞뒤를 보면 대충 이게 지나갈지 말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연속이라면. 만약에 저게 최소 한계인 거지 만약에 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면 이 문제는 써 있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최소값이 이제 2개인 거지.
더 많을 수 있는 거야. 적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주어진 얘네들의 위치를 마이너스 2에서 2, 3, 그 다음에 이때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됐다가 2로 올라간 거 아니야. 이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두 개의 글을 갖는다라고 좀 잡은 거지. 그지?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 거, 이 함수 자체를 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인데 내려갔다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값이 양수인데 여기 내려갔다 왔을지 우리는 모르지.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근거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 있으나 얘는 얘기할 수 없는 거라서 최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두 개인 건 확실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들이 확장되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fx와 마이너스 x 더하기 2, 요 근은 몇 개냐라고 물었다라고 합시다. 이건 똑같은 문제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다 넘길 거예요. fx 더하기 x 빼기 2는 0. 우리 0하고 비교해. x축하고 비교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요 놈의 부호를 정할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기 2니까 얼마야? f 마이너스 2가 2니까 마이너스 2이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빼기 1 빼기 2니까 0 돼버리네. 그 다음 0 대입하면 0 빼기 2 이게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f1 빼기 더하기 1 빼기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f2 더하기 2 빼기 2 그러면 2 되겠지. 자,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건 여기가 확실하게 부호 바뀌었지. 그리고 저기는 그지? F1, 맵마1. 그리고 얘는 f-1이 근인 거야. 마이너스 1에서 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가 최소값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늘 fx는 0이다라고 하는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줄 거야. 알겠어? 응? 함수에 대한 해석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스토를 들어오면서 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 적분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 미분과 적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함수에 대한 해석의 완결판이야.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함수를 해석해내는 마지막 최종적인 도구가 미분과 적분이라고. 그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함수에 대한 변화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건 가까워지는 거, x값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들을 봤다면 순간순간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보고 싶은 게 이제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라놓은 것들을 다시 합쳐서 이야기하는 게 적분인 거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분이 자르는 거고 적분이 모으는 거예요? 그죠? 적분이 합치는 거고 쌓는 거고, 쌀 적자. 미분은 나눌 미자니까 그게 됐죠? 지금 34분입니다. 잠깐 끊었다가 개념 정리를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 끊었다가 미분 이어가겠습니다. 극한을 하고 미분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 나가는데, 들었지? 미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미분이요. 또 있는 미분을 데이터. 만들어낸 분들이 여러분들 알아요? 플라톤. 뉴턴이요. 뉴턴? 뉴턴이요? 왜요? 영국에 살던 뉴턴과 그 다음에 독일에서 살던 슈바이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두 양반이 동시대에 서로 다른 의미의 미분을 만든 거야.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라이프니츠는 전자기학 쪽에서의 그 업적들이 있는 분인데 그쪽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누가 먼저다라고 아직도 밝힐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둘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뉴턴은 약간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거지. 미분 만들고 내가 미분 만들었는데 혼자 이러고 있는 거고, 라이프니츠는 내가 미분을 만들었다고. 라이프니츠는 그 당시에 과학자이면서 정치인이면서 뭐 행정가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지가 미분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만든 줄 알고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가지고 미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뉴턴의 제자가 뉴턴의 논문들을 해석하다 보니 이거 미분 여기 쓰고 있는데 미분이라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으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보통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미분의 개념은 뉴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호는 라이프니츠 걸 쓰고 있는 거고, 어떤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요. 뭐 이런 거 이제 물리나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물선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는 함수를 y는 ft라고 잡았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포물선이 여기를 따라, 이 물체가 이걸 따라 움직인다.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위치의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 이 시간에 대한 위치의 함수로부터 t가 어떤 a라는 지점과 a에서와 b에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변화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없어진 거야. 다 없어지고 얘하고 얘의 변화 상태만 궁금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x값이 이만큼 변하는 동안 y값이 이만큼 변하더라 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끌고 들어온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균 변화율.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는 요놈이 필요한 거거든. 이 양쪽 끝점에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인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점과 B라는 점에서의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구한 이 값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된 거야. 델타의 의미는 증가량의 의미야. 증가량, 변화량, 델타. x는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미분에서는 증분이라는 말을 써요. 증가량을 줄여서 증가한 분, 증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x 증분분의 y의 증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적인 변화율. A부터 B까지의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쓰면, 그러니까 B 빼기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를 갖다가 이게 델타 X잖아. 그지? 델타 X니까 B 빼기 A를 델타 X라고 두면, 그러면 B는 A 더하기 델타 X라고 써도 되는 거지. 생각해봐. 별거 아니야.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한 거야. 그리고 B라고 하는 이 자리는 A에서 델타 X만큼을 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서 B를 A 더하기 델타 X로 바꿨으면 델타 X분의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쓰는 평균 변화율은 보통 얘를 쓸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라고. 자,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야. 뉴턴이 여기서 끝냈을 리가 없으니까. 얘가 궁금한 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B라는 A와 B 사이의 간격에서 이 사이에서의 이 변화율이 궁금했다가 B를 점점 A에 가깝게 움직이는 거야. 이쯤으로 왔어?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좀 더 가까이 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치? 점점 가까이 오면 요 변화율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럼 요 A하고 그 A 바로 옆에 요 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얘가 쓴 게 바로 극한인 거야. 리미트 조 간격 델타 x를 0에 가깝게 보냈을 때 요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더하 빼기 fa.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요걸 갖다가 우리는 f 프라임 a라고 쓸 거고, 얘가 바로 미분 계수,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어떤 일정한 범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이 간격을 매우 좁게 잡은 건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미분 계수라는 말로 쓸 거고, 그 미분 계수의 정의식이 바로 요 놈인 거야. 평균 변화율의 표현식이 두 개잖아. 그지? 델타 x가 0이 되게 만들려면 요 b가 점점 0에 A에 가까워지면 되지. A에 가까워지면 요만큼이 될 거고, A에 가까워지면 요만큼이 될 거고, A 바로 옆에 붙어버리면 그러면 매우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식을 B가 움직이니까 요 B를 X라고 두면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B가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B를 X로 쓴 거야. B를 X로. 그러면 B 빼기 A, X 빼기 A, FB, B 대신에 X 빼기 FA. 이것도 F 프라임 A랑 똑같은 그러니까 얘랑 왜 같은 거잖아. 같은 거야. 같은 건데 표현으로 보면 좀 달라 보일 뿐인 거야. 알겠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어떤 하나의 점에서 이 x는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 x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달라붙는 거야. 그 과정을 표현한 게 이 극한인 거야. 리미트.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지금 내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은 거지. 안 보이겠지. 이 극한인데 x가 a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a라는 점 바로 옆에 가까워진 거야. 그지?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에 이 접직선은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야. 접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 미분 계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알겠어? 다시 평균 변화율은 그 구간을 정한 A와 B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미분 계수가 내가 지금 A에서의 미분 계수, B에서의 미분 계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게 기울기면 요 바로 옆에 있는 점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될 거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놈은 얘가 기울기가 될 거고, 여기 어딘가에서는 요게 기울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변해가는 기울기들을 구해봤더니 A에서 B에서 막 이렇게 구해봤더니 그 값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값에 F'A에 F'B에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들이 하나씩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 딱 만들었어.
미분 계수의 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응되는 관계식, 이걸 갖다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를 거야. 도함수. 흐름을 잘 봐야 돼. 적당히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한 점을 다른 한 점에 각각 붙여서 만들어낸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게 미분 계수고, 그 극한값들이 하나하나의 점들에,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었더니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더라. 그게 도함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봐봐요. 다시. 평균 변화율의 의미는 델타 x분의 델타 y야. 미분 계수의 의미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가깝게 할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이게 미분 계수야. 이 미분 계수들을 함수화시킨 것, 함수화시킨 것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 도함수는 f'x라고 쓸 거야. 오케이? 함수가 이 함수값들 사이의 관계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여기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해. 그러면 f'a가 나오겠지. 응? 이 함수를 구한 다음에 a를 대입하면 이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도함수의 함수값이 미분계수야. 도함수라는 것에 대한 함수값이 미분계수가 돼. 봐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52, 53, 54 쪽에 1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하랍니다. 평균 변화를 구하면 1번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평균 변화를 구하려면 b 빼기 a분의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로 구하려고 그랬지? 이게 구하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우리 FA하고 FB 필요하지? F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1 대입하면 1 되지. 자, 평균 변화를 구하면 1 빼기 마이너스 1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되죠. 그치? 조금만 생각해볼까? 주어진 이 직선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 1이 있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지. 뭐야? 여기 주어진 게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원래부터 직선이었으니까. 2번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야. 그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f 마이너스 1 구하면 1 더하기 1 2가 되고, f 1 구하면 1 빼기 1 0이 될 거야. 그럼 똑같아.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 의해서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0 빼기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는데?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지. 주어진 2차 함수가 여기 0과 1을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한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이쯤에 있겠네. 얘하고 얘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평균 변화율은 이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자, 두 번째, x는 2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래요. 미분 계수.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x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두 가지 정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정의로 가면 자, f'2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의 2 플러스 델타 x 빼기 f2. 미분계수의 정의지. 이제 첫 번째 정의했던 거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a 대신에 2가 들어간 거야. 2.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자, 2 플러스 델타 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4배에 2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1 여기 앞에 거 빼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 마이너스 7되나? 그럼 플러스 7 되겠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잘 봐봐. 얘가 마이너스 8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 7이야. 얘랑 없어지겠지. 여기 분자에 남는 게 마이너스 4 델타 x만 이렇게 남아요. 그치? 델타 스케일이요. 약분하고 나면 이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없어지고 마이너스 4만 남아야지. 여기 지금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야. 자, 2번도 보면 fx가 x의 제곱 더하기 3x야. 요번에는 우리 미분계수 좀 다른 걸로 할까? 마이너스 이거 맞지? f'2를 구할 건데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중에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우리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여기서처럼 이렇게 델타 x를 이용하는 것과 x가 2에 가까워질 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 이번에 이걸로 한번 해보면 리미트에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fx는 x제곱 더하기 3x f2는 여기 2 대입하면 되니까 4 더하기 6 10이 되겠는데? 그치?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분의 x 빼기 2 x 더하기 5 약분하고 나면 x 더하기 5에서 7. 얘는 미분계수가 7이 되는 거야. 7.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 2라는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저 함수가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얘를 미분하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걸 미분하면 미분한 도함수가 2x 더하기 3이 돼요. 이제 우리 미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x제곱은 2를 앞으로 내리고 지수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x가 나오고 그 다음에 x는 1 내려면 0승 돼버리니까 3만 남은 거라고. 이거 이제 배울 건데 이게 도함수야. 근데 미분계수가 뭐라고? 미분계수는 함수값이라 그랬지. 우리가 구하는 f'2는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야. 여기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7. 이게 바로 나오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구할 거야. 지금은 미분계수의 의미를 배우려고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미분할 때
간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잡고 여기서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 근데 뭐 이것도 쓰기 싫어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h로 바꿀 거거든. 두 개 문자 쓰기 싫으니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면 여기다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f'a가 되는 거고 f'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a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면 얘가 A 도함수다. 대신 X라는데 왜? 여기도 집어넣어야죠. x가 되면서 얘는 도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숫자고 얘는 변수야. x라는 문자.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x 더하기 3이 나오는 거야. 도함수를 구해서 함수값을 구하면 된다. 이게 미분계수다. 미분계수는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상에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 공부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그 단원이 있어, 단원이. 알겠나? 미분의 흐름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순간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들을 함수화시킨 게 도함수. 미분한다의 의미는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미분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만렙과 개념 유형의 극한 문제 전부 다 풀면 되고요. 극한이요? 네, 극한 끝까지니까 연속 끝까지니까 개념 유형은 50조까지. 그리고 극한은 35인가? 36인가? 35조까지. 만렙 35, 그 다음에 개념 유형 50. 알겠나? 금요일, 국고하고 분사는 금요일에 11시입니다. 11시.